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진단 방법, 치료, 선택 기준,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손의 감각과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되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에 여기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또는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과도한 손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단순히 과사용만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 사용으로 인한 원인은 굉장히 미미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정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갑상선 질환, 손목 골절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는 당뇨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요. 초기 증상은 손목보다는 손바닥과 손이 저리는 느낌이 주로 나타나고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에서 저림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심해지면 손의 감각이 둔해지고 섬세한 손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이 엄지 부분 이 근육이 위축이 나타나고 손을 이렇게 모을 수 없게 되어서 손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 방법을 알고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요, 틴넬 검사, 이렇게 두드려 보는 검사, 이렇게 해보는 검사 많습니다. 해서 주로 손목 터널을 좁게 해서 신경의 그 신경의 문제를 신경의 그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검사인데요. 근데 이런 검사들은요, 막 두드려보고, 구부려보고 하는 검사인데, 이걸로 확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검사들이,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한데도, 아무리 검사를 해도, 확실히 이 검사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신경전도 검사, 즉 근전도 검사, 그리고 초음파, MRI 같은 그런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이런 검사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상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증상을 확인하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죠. 세 번째,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손목 터널 증후군도 증상이 심하냐, 안 심하냐, 경미하냐에 따라서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경증이라면 보호대나 착용하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맞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좀 심각하다. 특히 손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육의 위축이 시작된 경우에는요, 빨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빨리란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경이 이 손목 터널에서는 빨리 손상이 되고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즉 신경 손상이 영구적인 경우가 많은데 신경 손상이 말기에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에도 신경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여기 손목 터널을 덮고 있는 인대를 절개해서 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터주면은 신경이 꽉 눌려 있다가 압박이 해소되는 거죠. 흔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고, 그래서 이 신경을 절대로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술이 아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0.1%도 안 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경과도 대부분 좋습니다. 수술의 경과가 좀 나쁘다는 논문이 좀 있는데, 그 논문의 그 문제점은 그 수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손상이 된 것이 신경 손상이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수술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수술 전에 이미 비가역적인 영구적인 손상이 있어서 그 증상이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의 위험성은 거의 없고, 수술이 늦어지는 위험성이 많은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술을 미루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신경이 손상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둔해지고 일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손이 아예 안 움직이진 않는데 서툴러집니다. 운 나쁘면은 엄지손가락이 마비돼서 이때는 정말 마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치면은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조기 발견과 예방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을 덜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손을 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만, 손을 덜 쓰는 것을 가지고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 예방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덜 쓰면 됩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손을 덜 쓰는 것이 예방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시간 컴퓨터를 많이 쓰고 스마트폰 써서 생겼다고 요새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원인을 잘 알기 어려운 병이고, 그만큼 원인을 모르는 만큼 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손목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손을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손을 덜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죠. 손을 덜 쓰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데, 손을 덜 쓰는 것도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도 손을 쓸 때 손목을 과도하게 꺾는 거 좀 덜 하시면 좋겠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많이 심하게 진행은 안 됐는데 조금 진행되려고 한다고 하면, 잘 때 손목 보조기를 착용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행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손목 보조기를 밤에 차는 것, 그리고 밤에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차는 것이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차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어요.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자칫 심각한데 수술이 늦으면 손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 기능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신경이 영구적으로 마비가 오는 것이 말기가 아니고 중기에도 올 수 있고, 물론 중기에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중기의 일부가 그렇게 옵니다. 말기에는 많이 오고요. 그래서 말기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기능이 안 돌아오고, 그 기능이 안 돌아오는 것을 괜히 수술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수술 자체의 합병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거의 0.몇 %밖에 안 되고, 손바닥을 절개하는 전통적인 수술의 경우에 재발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막 손상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도 이 손목 근처에 기둥통이라고 해서 통증을 좀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계속 가진 않고요. 상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또 좋아집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손목을 이쪽 손바닥 말고 손목을 살짝 절개하는 손목 절개법인데, 제가 하는 방법은 회복이 더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절개해서
좀 회복이 늦더라도 신경이 손상돼서 영구적으로 불편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에 무딘감, 그리고 힘 빠짐, 그리고 너무 저리고 뭔가 손이 서툴러진다고 하면 늦지 않게 수술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하고 나서 불편한 것은 잠시이고 여러분들의 손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영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비수술적 치료로 무조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의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